자, 26시즌은 롯데 자이언츠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김태형 감독님이 3년째, 그러니까 마지막 해이고, 그래서 이 스토브 리그 때 거물급 영입을 하겠다. 뭐 박찬호도 영입하고 강백호도 영입하겠다. 롯데가 시장에서 큰 손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영입하지 않고 외국인 투수들을 잘 영입한 것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롯데의 정말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 롯데가 지금 포화 상태예요. 정말로 이 어떤 선수를 어디에 써야 할지 고정 포지션을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좋게 말하면 끝내주고 좋은 선수들이 많다. 나쁘게 말하면 확 튀어나온 S급 선수가 없다라는 것이 현재 롯데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S급이 될 재능들이 많은 것도 롯데의 고민인데요. 그런 와중에 어떤 특정 포지션을 준다? FA를 영입한다? 전 이거는 이 선수들에게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 롯데에 일단 내야 교통 정리를 찍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갑 닫은 롯데, 그 이야기죠. 투자 없이 뭐 암흑기 깰 수 있을까? 자,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 어쨌든, 자, 일단 2025 시즌은 이견의 여지 없이 롯데는 실패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팀은 우승을 하기 위해 존재하거나 꾸준히 가을 야구를 하기 위해 존재해야 되거든요. 물론 롯데 자이언츠가 올 시즌 가을 야구를 갔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 시즌 롯데는 정말로 크게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왜 성공이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제 이따가 영상을 보면서 여러 선수들의 스탯과 상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롯데는 후반기 추락을 거듭한 끝에 7위에 그쳤다. 그러면서 뭐 8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의 쓴맛을 봤다라고 여기 나왔고, 뭐 실패라고 했지만 저는 올 시즌 25 시즌은 앞으로 꾸준히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 시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박찬호, 강백호 영입하려고 했지만 안 했고, 그러면서 한동희가 다시 돌아오고 기존 자원들로 2026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는데 그래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일단 24 시즌만 봐도 롯데가 조금 암울했다. 윤나 고항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텝업을 천천히 한 거죠. 23 시즌까지는 심각했고요. 제가 볼 때 뭐 윤나 고항이 요때 탁 온 거죠. 윤나 고항 손까지. 그러면서 윤동희 뭐 중견수에도 있었고, 황선민 중견수에도 있었고, 고승민, 뭐 나승엽, 손호영 등 정말 훌륭한데, 여기 지금 이인환, 박승욱의 요 좌익수랑 유격수 자리가 정말 이상했죠. 그러면서 윤동희도 황성빈도 중견수에 썼던 거를 25 시즌에는 어쨌든 포지션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지금 보시면 윤동희도 지금 타율에, 지금 이 롯데가 24 시즌에 정말 멋있었어요. 왜냐? 레이에스의 3할 오픈 1리, 윤동희의 2할 9푼 3리, 고승민의 3할 8리, 손호영의 3할 1푼 8리, 황성빈의 3할 2푼, 나승엽의 3할 1푼 1리, 전준우의 2할 9푼 3리 등 3할 타자가 질비하다는 거예요. 7명이나 가까이 3할 타자를 했고, WRC 플러스도 117.5, 113.1, 108, 뭐 122, 121, 109, 129, 115 등 7명이 WRC 플러스가 100도 아니라 110에 110 이상을 보인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야말로 롯데가 터졌구나. 드디어 윤나고왕,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을 만큼 이 선수들의 화끈한 등장은 정말 이 롯데 팬들을 희망해 하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 뭐 유격수만 해결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유격수를 해결하기 위해 뭐 트레이드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25 시즌에 누가 나온 거예요? 전민재가 나온 거죠. 지금 이렇게 전민재가 나와서. 근데 조금 아쉽죠. 1.1. 그러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보시면 윤동희는 있는데 나승엽도 없고 고승민도 내려갔고 다 내려갔어 지금 갑자기. 황성빈도 뭐 그렇고, 황성빈, 장두석, 김동혁 중에 김동혁이 제일 높을 정도로 정말 희한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견수 뎁스도 황성빈, 장두성, 김동혁 등 3명이 되어버리고,
유격수도 전민재, 이호준. 하지만 이제 박승욱 선수를 거의 3옵션으로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2루수에 한태양이 튀어나오고, 나승엽의 수비가 심각하고, 3루수는 손호영의 박찬영까지, 김민성 선수도 있지만 이제는 좀 그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윤동희를 중견수에서 이렇게 우익수를 보게 하고 레이에스가 좌익수를 보고, 그러면 이 중견수 자리, 그러니까 교통정리는 외야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또 고만고만해지는 거죠. 이렇게 세 명이. 어쨌든 롯데는 복잡하다. 복잡한데, 자 지금 보시면 레이에스를 교체를 안 하는 거는 부동의 공격력 1위예요. 데이비슨의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팀에서 1위로 잘하는 선수를 교체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윤동희 선수는 꾸준했고, 유감남 선수가 24시즌에서 25시즌으로 반등했고, 그럼 롯데는 간단하게 유감남 선수가 26시즌에 반등하고, 윤나고항이 다시 24시즌 모습 보이고, 그리고 한동희가 3루에 돌아오면 끝!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올 시즌에 너무나 멋진 선수들이 롯데에 새로운 얼굴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한태양이다. 자, 2루수를 보시는데 고승민, 한태양 봐도 고승민이 538타석에 공격 WAR이 1.66인데 한태양이 그 절반인 267타석에 1.68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로 OPS가 올 시즌 기준으로 한태양 선수가 고승민 선수보다 더 높습니다. 자, 그럼 한태양 안 쓰나요? 써야죠. 자, 쓰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죠. 자, 게다가 박찬영 선수는 더 심해요. 요 3루수 자리에서 148타석에 WRC 플러스가 1.4입니다. 수비는 아쉬웠지만. 손호영 선수가 지금 375타석에서 공격 WAR이 0.24예요. 물론 손호영 선수가 잘했던 적도 있지만 박찬영 선수 이거 단순 계산해서 400타석 정도 주면은 공격 WAR이 몇인가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박찬영 선수를 안 쓸 수도 없어. 거기에 더 재밌는 건 전민재, 이호준은 지금 수비가 둘 다 안 좋아. 전민재는 369타석에 수비가 마이너스 0.62, 이호준은 153타석에 수비가 마이너스 0.21이니까 이호준도 이렇게 360 몇 타석 하면은 유격수 수비가 똑같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둘 다 뭐 OPS는 이제 타율은 전민재가 2할 8푼 7리, 이호준이 2할 4푼 1인데 이 OPS는 오히려 이호준이 전민재보다 더 높아요. 전민재는 OPS가 0.71인데 이호준은 0.751이죠. 그래서 WRC 플러스도 전민재가 90.6인데 이호준은 105.1. 그러면 도대체 누굴 써야 되냐? 복잡해 미치겠잖아요. 왜냐하면 WR이 3처럼 확 이렇게 레이에스, 윤동희처럼 3에 가깝거나 최소한 2점 후반이 되면은 고정으로 써버리면 그만이야. 근데 지금 25시즌을 보니까 누굴 써야 될지 미쳐버릴 정도라는 거죠. 거기에 나승엽은 오히려 어디까지 간 거야? 나승엽 어딨어? 나승엽은 없네요 지금. WR이 음수라 나승엽 지금 사라졌어요 여기서. 나승엽 선수가 WR이 음수가 돼버렸어. 음수가. 왜냐면 수비를 너무 못해. 자, 그래서 제가 일단 교통 정리를 하고 활용포까지 뭐 롯데 팬분들과 고민해보는,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나 분석을 열심히 해서 이런 거 하나 만드는 데는 1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의견을 또 나눠보고자. 유튜브의 기능이 뭐예요? 서로 댓글하면서 의견 공유하는 거죠. 제가 영상을 찍을 뿐 제가 뭐 정답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일단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한동희가 왔으면 무조건 한동희가 이제 잘해주는 거다, 상수다, 3루의 고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한동희 선수가 기사도 많이 나오죠. 외부 FA 영명인 롯데는 한동희만 믿는다, 김태형 감독을 행복하게 하게 되겠다. 자, 올 시즌 퓨처스에서 누가 제일 잘했냐? 무조건 한동희죠. 타율이 4할에 홈런도 27개, 장타율이 6할 7푼 5리, 출루율이 4할 8푼. 그런데 한동희가 올 시즌만 이랬냐? 이렇지도 않았어요. 23시즌에도 4할 1푼 1리에 더 좋았어요. 장타율 6할 6푼 7리에 OPS 5할. 데뷔 시즌엔 더 좋았어요. 그래서 상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상동에서는 상동 자이언츠 한동인데 상무 가서도 잘했어.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는 2군에서는 보여줄 게 없는 그야말로 특급 중에 특급. 과연 이대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는 무조건 일단 써야 돼. 3루에 고정을 박던 뭐 그것도 쭉 얘기하겠는데요. 자, 전민재 선수를 보시면 일단 요 에러 6개는 한번 포인트로 잡아주시고요. 에러 6개. 자, 일단 전민재 선수 같은 경우
올 시즌 혜성처럼 나타났죠. 트레이드로. 자, 전민재가 이렇게까지 잘할 거를 기대했던 롯데 팬들도 없을 거예요. 트레이드로 롯데에 온 첫 시즌 타율 2할 8푼 7리, 출루율 3할 3푼 7인데 에러가 16개죠. OPS가 0.71인데 마지막에 안 좋았고 더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는 바로 이 4월 달의 전민재죠. 4월 달 타율이 4할 2푼 3리. 5월 달에 부상을 당하고 나서도 3할 8푼 8리. 지금 3할 8푼 7리로 5월 달까지 이 선수가 4할을 치대 만에 하고 롯데 팬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전민재 선수였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체력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부상 여파도 있었을 거고. 자, 그런데 전민재가 이렇게 4월 29일에 키움전에서 머리에 맞고 올 시즌 롯데는 정말 운도 더럽게 없었어요. 왜냐? 부상이 너무 많아. 불의의 부상이.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 2년차 이호준이 나타난 거예요. 이호준이 2년차인데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물론 롯데에서도 24년도에 3라운드 23순위로 굉장히 기대를 갖고 뽑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2군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군에 와서 2할 4푼 1리. 물론 출루율은 3할 2푼 7리인데 장타율이 좀 있어요. OPS가 0.751, 에러는 10개인 게 또 비슷해. 게다가 마지막 10경기에는 물론 9타석이지만 타율이 4할 4푼 4리.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은 이호준이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시즌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30일 이렇게 처음에는 기회를 많이 받지 않다가 당연히 이제 대수비용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4월 30일 이후로 기회를 받죠. 그러면서 전민재 선수의 부상 4월 29일 이후로 4월 30일에 오자마자 무려 4타수 3안타. 그리고 요 5월 달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와서 그래서 이호준이 또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또 롯데 25 시즌이 이랬죠. 누가 부상돼? 그러면 갑자기 누가 탁 튀어나. 갑툭튀라는 말이 딱 떨어질 정도로 선수들이 나와서 심지어 너무 잘해. 그게 또 이호준의 모습이었는데 심지어 수비도 잘해. 호수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좋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말 빠지는 타구 잡아서 송구도 잘했고, 물론 정면으로 간 건 아니지만 워낙 어려운 타구를 잡았으니까. 그리고 점프력도 끝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호준 선수가 이런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빠지는 타고 잡아서 송구까지 안전하게 해서 더블 플레이를 잡아내는 이런 장면이 정말 많았어요. 거기에 또 누가 있냐? 고승민이 또 부상을 당했어. 7월 2일에. 그럼 이루수를 누가 보냐? 여기에 또 한태양이.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어. 자, 지금 보시면 무슨 화보 찍나? 박보검이죠. 박보검이 와서 야구하고 있죠, 그냥. 그래서 이 선수도 수비를 잘해, 지금. 이루수에서. 수비를 또 기가 막히게, 지금 보시면 이게 완전히 틀어서 송구를 해야 되는데 밸런스가 좋아서 이 송구가 안전하게 가요. 이런 얼굴로 이런 송구를 지금 보시면 이 몸이 떠 있는데도 보디 밸런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 그냥 예술이죠, 예술. 그런 한태영 선수도 무려 2할 7푼 4리, 출루율은 더 좋아. 3할 6푼 7리. 자, 출루율 좋은 선수들은 박아놓고 키워야 돼요. 그게 야구의 저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심지어 군대도 갔다 왔어. 출루율이 좋은 선수는요, 그냥 신인 시절이라고 해야 되죠. 한태영 선수의 사실은 신인 시절이죠. 1군 기록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출루율이 좋은 선수는요, 박아놓고 키우면 무조건 잘합니다. OPS가 0.74예요. 그 한태영 선수를 안 키울 수가 있냐? 2루에.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면서 7월 달에 아까 말한 대로 부상 이유인데 한태양이 툭 튀어나와서 좋으네? 한태양 끝나주네? 7월 타율 3할 3리. 미쳤죠? 이러니까. 근데 8월에는 좀 아쉬웠죠. 이런 게 이제 경험을, 세금을 먹여야 되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보여준 게 아니라 정말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많다. 거기다가 또 손호영이 부상당했어. 그러면 누가 나오냐? 불꽃야구 박찬영 나와라! 육성 선수, 심지어 드래프트 선수도 아니야. 박찬영이 나와서 또 3할 4푼 1리, 출루율이 4할 1푼 9리, OPS가 0.923. 이 선수 안 씁니까?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지금 25시즌에 보여준 건데 마지막까지 3할 4푼 8리. 미쳤죠? 6월에 나와서 타율이 6할 3분 6리예요. 근데 7월에 똑같아. 그러니까 세금 먹이는 기간이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에 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영도 나오자마자는 우리가 그냥 이런 게 있잖아요. 1군에 나왔을 때 이 선수 누구야? 그리고 그냥 약간 편안하게 승부했다가 뭐야? 이러고 7월부터는 이제 집요하게 약점을 공략하고, 그러면서 이제 1년차, 2년차 다음에 3년차에 터지는 게 야구 선수들의 이제 정설인데, 이 이대영 선수의 타격폼과 아주 비슷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대영과 다르게 장타력이 있다. 이게 박찬영 선수죠.
그러면서 박찬영 선수가 이제 수비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수상 뭐 인터뷰를 이제 수상을 보여줄까 하다가 수상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사진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실제로 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수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 미야자키에서 이런 영상 수비가 발전하면은 미쳤다. 유격수를 당장 쓰기에는 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게끔 하는 이유는 이 선수가 김태형 감독님이 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게 하겠어요. 타격이 지금 제일 좋잖아요. 제가 보여준 선수 중에. 그러니까 이 선수를 안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3루에 써야 될 것 같지만 3루에 누가 나오니까 한동희가 오니까 그러면 한동희 자리도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골머리가 아픈 거죠. FA 영입을 할 필요가 없어. 이 선수들이 그냥 FA야. 터지면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포지션 정리를 할 텐데요. 영상이 오늘 되게 길 수밖에 없죠. 자, 나승엽 선수가 WR이 2.29예요. 근데 나승엽 선수가 이게 24시즌이죠. 24시즌에 그렇게 잘했을 때도 수비가 마이너스 0.61이었습니다. 올 시즌은 공격이 안 되니까 그냥 음수가 돼서 아까 롯데 자이언츠에 있지도 않았죠. 25시즌에. 마이너스 0.07이다. 수비가 마이너스 0.73이다. 제가 볼 때 이거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단기간에 좋아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나승엽 선수는 그럼 어쨌든 그래도 공격을 보여준 게 있고 윤나고항에 나고 뭐 여러 전문가들이 나승엽은 기본 3할을 치고 홈런 2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나승엽 안 쓸 수 없죠. 그럼 1루에서 써야 되는데 수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면 1루 이 전준우 선수와 함께 지명 타자를 좀 많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승엽 선수 올 시즌이 최악의 부진이고 24시즌 모습을 다시 찾는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수비는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되냐? 고승민이 해결해야죠. 뭐 고승민 선수가 정말 수비가 좋아요. 특히나 멀티가 다 됩니다. 그리고 고승민 선수를 2루에 박아두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태양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 고승민은 538타석에서 오펜스 WR이 1.66인데 한태양이 267타석에서 공격 WR이 1.68이다 라는 거는 물론 한태양은 뭐 한 시즌 반짝인 거 아니라고 했지만 고승민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24시즌에 더 좋았던 만큼 25시즌에도 한태양 선수 이거 안 쓸 수 있나요? 무조건 써야죠. 그러니까 한태양의 자리를 2루에 좀 많이 주면서 고승민이 1루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 그러면 나승엽은 전준우 선수와 함께 지명타자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준우 선수의 외야 수비를 좀 어쩔 수 없이 롯데가 또 봐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전준우도 수비도 좀 나가야죠. 지명타자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일단 교통정리가 1루는 좀 된 거죠. 1, 2루는 이렇게 뭐 이호준 선수, 전민재 선수가 지금 보시면 뭐 이호준 선수도 전민재 선수도 2루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박승욱 선수가 무려 24시즌에 유격수를 468 그리고 25시즌에도 92타석 54경기를 유격수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어쩔 수 없다. 전민재, 이호준이 이제는 메인으로 가고 박승욱은 이제 3옵션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전민재, 이호준은 그냥 유격수로 봐라. 왜냐? 이 정도 수비를 못하는 것 같지만 일단 유격수는 넘사예요. 2루수, 3루수와 넘사예요. 유격수 자체는 유격수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호준 선수에게 유격수를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전민재, 이호준이 유격수를 보는 거죠. 수비가 그래도 안 좋지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일단 고승민 선수 24시즌에 3할 8리에 WRC 플러스 108 그리고 이렇게 WR이 3.18 이 모습 그대로 보여줘라. 고승민은 사실 부진하진 않았어요. 크게 부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루수를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비중을 늘려라. 좌우 타자도 그렇게 고승민 선수는 크게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승민 선수는 무조건 돼야 되고 한태양이 일단 정말 대단한 게 좌우 편차도 없어요. 지금 좌타자 우타자 편차도 크게 없습니다. 우타자 이렇게 2할 7푼 홀이 좌타자 2할 7푼. 그러니까 이 선수는 좀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굉장히 훌륭한 선수. 그래서 2루수에 좀 자리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자, 그리고 전민재 선수 지금 보시면 2024년도에 그래도 수비 WR이 플러스였어요. 0.07. 그리고 23시즌에도
0.25 플러스였어. 그렇게 심각한 음수는 올 시즌이 물론 이제 많은 출전을 하다 보니 369 가장 많았죠. 그래서 뭐 체력이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부상 여파가 있을 수도 있고 머리에 사고를 맞았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라서 내년에 수비를 좀 더 잘해줄 것이다 생각하고 당연히 주전 유격수를 해야 되고 전민재의 장점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우타자도 2할 9푼 살이 좌타자도 2할 6푼 올인데 OPS가 둘이 똑같죠. 그러면은 이거는 가릴 필요 없이 쓰면 되는데 이호준 선수가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확실히 좌우가 편차가 많이 나요. 좌타자는 1할 5푼 6리, 우타자는 2할 7푼에 이 넘사벽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호준 선수 쓰임새는 이미 구단에서 정해졌지만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은 무조건 플래톤을 써야 된다. 우투수일 때 플래톤으로 쓰면서 전민재가 아마도 메인이 되는 거죠. 메인이 될 텐데 이제 체력 안배, 전민재 체력 안배도 해야 되니까 이호준이 이렇게 유격수에 나와서 이렇게 우투수일 때 좀 나와서 플래톤 위주로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이호준은 무조건 유격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박승욱 선수는 좀 아쉽지만 이제는 3옵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루수가 이런 거죠. 한동희 선수가 WR이 3.09 제가 21시즌까지 가져왔어요. 21시즌에 3.09, 22시즌에 2.84 수비가 더 안 좋았지만 이렇게 한동희 선수가 그리고 계속 처음보다는 이제 살이 많이 쪘죠. 그런데 손호영 선수가 그 다음이 2.48 3루수에서 24시즌 윤나고왕 쏘네. 그 다음에 박찬영 선수를 제가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건 148타석에 1.4예요 496타석이다 490타석이다 박찬영이 제일 잘 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OPS를 보면은 한동희 선수가 OPS가 그 커리어 하이 시즌에도 0.807, 0.817이었는데 손호영의 24시즌이 0.896, 박찬영의 25시즌이 0.923입니다. 이 정도로 WRC 플러스만 봐도 한동희가 118.4, 124점인데 손호영이 121.7, 박찬영이 152.1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찬영을 안 쓰는 게 말이 안 돼. 여러분들이 뭐 과거를 미화해서 한동희 선수를 정말 좋아할 수 있지만 저는 박찬영 선수가 진짜 대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손호영 선수는 좌우 가리지 않고요. 수비가 그나마 올 시즌은 좀 좋았다. 수비가 마이너스 0.04였다. 자, 일단 보시면은 한동희 수비 마이너스 0.05, 박찬호 마이너스 0.2 이상이에요. 그래서 손호영 선수가 그나마 이 제로에 가까운 음수를 기록했다는 거. 그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손호영 선수가 3루수 수비가 좀 된다는 거. 그리고 손호영 선수가 좌우를 가리지 않는 게 24시즌은 우타자에게 3할 3푼 1이었고 25시즌은 좌타자에게 2할 6푼인데 지금 뭐냐면 25시즌은 좌타자를 더 잘 쳤고요. 24시즌은 우타자를 더 잘 쳤어요. 우타자에게 이제 OPS도 0.911, 좌타자에게 0.84인데 올 시즌은 좌투수에게 OPS가 0.740, 우투수에게 OPS가 0.604.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좌우 편차가 크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박찬영 선수는 이대영 선수 타격폼 있잖아요. 이게 좌투수 공을 치기가 어려운 타격폼이에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좌우 편차가 겁나 심하죠. 그래서 박찬영 선수는 일단 우투수일 때 플래톤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박찬영 선수 아까 김태형 감독님이 여러 기록에서도 봤듯이 내야 전 포지션을 때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 선수는 일단은 워낙 표본이 적지만 타격이 이 정도로 화끈했다는 건 이 선수 안 쓰는 게 불가능한. 근데 일단 제 기준으로는 이미 너무 복잡해. 1루도 복잡하고 2루도 복잡하고 유격수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3루수를 봐라. 박찬영이 만약에 유격수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 수비가. 근데 애초에 이 선수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기본기도 부족해요. 그런데 갑자기 유격수 수비를 잘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유격수를 박찬영이 보고 3루수를 한동희가 보는 방향도 있겠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김민성 선수 이제 3루에서는 4옵션이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만큼 뎁스가 강해졌다는 거죠. 김민성 선수의 자리가 없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1루는 나승엽이 수비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고승민은 외야도 가능해. 그런데 일단 최대한 1루수 나승엽의 수비 비중을 줄이고 타격 비중을 늘리자. 그래서 고승민이 1루를 보면서 고승민은 어쩔 수 없죠. 팀을 위해 헌신해야죠. 또 2루수는 한태양 비중을 늘리면서 고승민 한태양이 하고 1루는 나승엽 고승민이 하고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유격수는 이호준은 일단 우투수 위주로 가고
세금 먹고 키우고 싶긴 한데 전민재 활용도 너무 필요하고 전민재도 어려요. 그래서 전민재 수비가 25시즌 저점이라면 전민재가 사실 주전 유격수가 되는 게 맞는데 이호준도 안 쓸 수 없죠. 삼루가 머리가 터지는 거죠. 자, 손호영 한동희만 있어도 머리가 터지는데, 자, 팬들은 과거가 미화되고 그래서 한동희가 닭주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석하는 제 입장, 제 입장에는 가장 최근 기록을 보여준 박찬영이 더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박찬영을 우투수 플래톤을 쓰면서 그나마 덜 복잡한데 개막 스타트는 아마 한동희가 할 거예요. 왜냐면 한동희가 기본적으로 보여준 그 어마어마한 커리어도 있잖아요. 많이 보여줬으니까, 조금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러면서 베스트는 뭐냐면 한동희가 1루 수비 포지션 변경이나 비중을 늘리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왜냐면 한동희 선수가 수비가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타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손호영, 박찬영이 3루, 근데 한동희도 3루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희가 3루 1루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면서 손호영이 25시즌 3루 수비가 좋았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손호영 선수의 24시즌이 플루크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꾸준히 저 정도를 보여줄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1루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승민과 한동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준우의 아직 몇 년을 더 뛸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나승엽이 지명타자로 가는, 여기까지가 일단 제 생각인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영상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롯데는 제 생각에 26시즌 5강 갈 것 같고 아마 꾸준히 5강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뎁스가 훌륭하다는 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FA 영입은 필요 없었고 25시즌은 바로 이 꾸준한 가을 야구를 위한 교두보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